이번 시간에는 가정 방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 첫째, 가정 방문의 목적. 두 번째, 가정 방문의 특징. 세 번째, 가정 방문을 위한 준비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 방문의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가정 방문은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역사회 간호활동이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가정 방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및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환자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집을 직접 방문하니까 집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정 방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장점, 단점, 우선순위가 있네요.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왼쪽부터 환자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건강을 관찰, 관리한다 돼 있네요. 아까 전에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다, 맞죠? 다음,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한다. 형편에 맞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했고, 다음, 가정물품을 이용하여 교육한다. 이거는 실정에 맞는 적절한 간호와 이어집니다. 특별하게 비싼 물품을 구매해서 이용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물품 중에 간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활용하면 좋겠다, 맞죠? 예를 들어 가정에 미리 구비된 소독액이라던가 상비약, 반창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상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보건소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대상자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는 만큼 방문자의 직원의 시간과 경비는 많이 소요된다고 아셔야 됩니다. 누가 주체가 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단점을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눌 기회가 적습니다. 보통은 건강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대기실에 대기를 하면서 다른 환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나는 MBTI I다 하면 굳이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이랑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방문은 아예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얘기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아까 전에는 절약된다면서요. 대상자의 비용과 시간은 절약되지만 직원, 제공자의 비용과 시간은 많이 소모된다 했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가정의 위치에 따라 다 다르지만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주차도 어려운 달동네라고 치면은 찾아가는데 시간은 배로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실의 물품, 기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장점에는 집에 있는 물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맞죠? 집에 있는 물건은 잘 활용하는 대신에 건강관리실, 보건소에 있는 물품은 활용할 수가 없겠다, 맞죠? 다음, 산만하거나 혼란, 대상자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방문에서 간호 제공하고 막 교육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옆에서 밥하고 빨래한다거나 집이 어질러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하겠다, 맞죠? 그리고 누가 찾아오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정방문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서 누구를 먼저 방문할 것인지 둘 중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첫째부터 전염성 대상과 비전염성 대상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방문해야 할까요? 정답은 비전염성 대상이죠. 왜냐? 전염성 대상부터 방문하면 다음 방문하는 대상에게 전염시킬 수 있겠다, 맞죠? 두 번째,
개인과 집단 중에 누구를 먼저 방문할까요? 정답은 집단입니다. 보건교육 같은 것을 한다 했을 때 지역 집단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여러 대상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효율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대상과 문제가 있는 대상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방문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는 대상을 먼저 방문해야죠. 왜냐?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네 번째,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이 있으면 누구부터 방문해야 하냐면 급성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랑 당뇨 환자가 있으면 누구를 먼저 방문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뇌졸중 환자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급성과 만성은 요런 느낌입니다. 가끔 급성 질환을 무조건 전염성 질환으로 착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헷갈림 주의. 마지막, 경제 정도, 교육 정도가 높은 층과 낮은 층 중에 누구를 먼저 방문할까요? 정답은 낮은 층이죠. 왜냐? 낮은 층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안 어렵다, 맞죠? 이번에는 구체적인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방문할 대상은 신생아 미숙아입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학령 전 아동. 여기서 학령 전은 학교 가기 전이란 말입니다. 다음은 학동기 아동. 학동기는 학교 간다는 말이고, 다음은 성병 환자. 그 다음은 결핵 환자입니다. 이 순서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문하는 걸까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생아, 미숙아 이런 어린애를 왜 먼저 방문하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병에 잘 걸린다, 맞죠? 그 다음이 임산부죠. 애가 배 안에 보호받고 있어서 갓 태어난 신생아보다는 안전하지만 배 안에 있는 애도 그렇고 임산부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뒤로 갈수록 애들 연령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방문해야 할 대상은 전염병 환자입니다. 전염병 환자를 먼저 방문해버리면 뒤에 방문하는 대상자들한테 다 옮기겠다, 맞죠? 그런데 같은 전염병들인데 왜 성병 환자를 먼저 보고 결핵 환자를 뒤에 볼까요? 그거는 누가 더 전염이 잘 됩니까? 성병보다는 결핵이다, 맞죠?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니까 굳이 따지면 같은 전염병이라도 결핵이 맨 마지막이죠. 처음 보면 많고 복잡해 보이는데 포인트를 잘 잡으면 쉽습니다. 여기서 꿀팁. 감수성이 높은 연령부터 먼저 방문하고 전염성 환자는 가장 나중에 방문한다.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외우기 수월하실 겁니다. 혹시나 해서 높아시면 물어보는데 감수성 뜻이 뭘까요? 여기서 감수성은 질병에 잘 걸리는 성질, 감염 잘 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제 수업 들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방문을 위한 준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방문 시기별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전중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볼 거고, 두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시행하는 방문 간호 자격에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시기별 준비부터 보겠습니다. 전, 중, 후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해야 될 것이 다르다, 맞죠? 왼쪽에 전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할 일은 방문할 가정을 선택하고 기록을 읽어봅니다. 쉽게 말해 예습하는 거죠. 그리고 방문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충합니다. 쉽게 말해 준비물 챙기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에 할 일들을 보겠습니다. 중에 할 일은 미리 약속된 시간에 방문을 하는 거죠. 약속 안 하고 방문하면 없을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겠다, 맞죠? 그리고 대상자를 관찰하고 필요한 간호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방문 후에 할 일은 뭘까요? 뭐 했는지 기록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말하는 방문간호 자격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방문간호는 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이고, 이번에 보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문간호를 말합니다. 필요한 자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간호사로서는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 그리고 두 번째, 간호조무사로서는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 플러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주로 대학교 내 평생교육원이 많습니다. 해마다 개강 여부라던가 세부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자격증 취득하고 3년 정도 일했으면 이제 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의 일일 것 같지만 우리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기회 되면 경험의 폭을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이자 간호 대상자에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가정 방문이죠. 포인트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은 실정에 맞는 간호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맞죠? 다음, 가정방문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가족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보기도 볼까요? 1번은 환자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보건간호사가 아니라 대상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3번, 4번은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지 가정 방문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 맞죠? 다음, 가정 방문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일일이 방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직원도 많이 필요하겠다, 맞죠? 혹시나 3번이 헷갈렸을까요? 보건소 기구나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었지만 가정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었다, 맞죠? 문제에서는 지금 단점을 물어봤다, 맞죠? 다음, 가정 방문할 경우 가정 방문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감수성이 높은 연령부터 방문하고 전염병 환자를 맨 마지막에 방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간호보조 업무 경력 3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던가 도지사 이런 사람들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알자. 첫째,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가정방문, 방문간호였죠. 두 번째, 가정방문 순서 구체적 예시는 신생아, 임산부, 학령전기 아동, 학령기 아동, 성병 환자, 결핵 환자. 세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자격은 뭐였을까요? 간호보조 업무 경력 몇 년이었습니까? 3년 이상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